투자했고 지난해에는 한류를 의식해서 부활 선언까지 했지만은 여지껏 뭐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뭐 시비스를 10월 후지 TV에서 선보일 예정이지만은 이 한국의 K-팝 데몬 헌터스를 따라한 것이 아니냐라는 꼬리표마저 붙은 상황인데 일본이 한류처럼 글로벌 문화 파급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또 약간의 깨달음이 왔는데 네. 어떤 거냐면 일본은 혼내하고 다테마에가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네. 혼내는 본심이고 속마음이고 다테마에는 겉모습이거든요. 일본에서는 혼내 다테마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외국인들 다 알아요. 웬간하면. 일본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은 혼내와 다테마에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 쇼핑을 가봐도 정말 그 친절한데 기계적이에요.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교육받은 대로. 네. 근데 거기에는 인간미가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종업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하이, 굿모닝 그러면서 한번 보시라고 쭉 따라다니면서 농담도 하고 그날 뭐 날씨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해요. 한국도 약간은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매뉴얼에 막 딱 따라가지고 아주 딱딱하게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일본에 가보면요. 천편일률적으로 아주 친절해요. 그럼 매뉴얼 따라하는 거예요. 그 손님이 만약에 거기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는 확 바뀔 거예요. 손님을 대하는 매뉴얼하고 다르니까 그게 뭘 말하느냐니까 일본은 혼내하고 다테마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인들 사이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예의 지키고 반듯하고 이러죠. 근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드라마를 만들면은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테마에를 주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속으로 뭔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럼 일본인들은 그걸 알 거예요. 저런 맥락에서는 내가 저렇게 인사하고 저렇게 상대방을 대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일본인들은 이해할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다테마에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만 자 드라마 영상으로 만들었다 치면은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화도 내고 막 그 표정이 막 드러나고 해야지. 그래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재밌죠.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네. 있고 그 특히 드라마는 그 감정의 기복이 변화무쌍하고 뭔가 이래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의 삶을 전혀 다르게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있는 모습 드라마라는 건 다 있는 모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근데 일본은 다테마의 모습만 그린다 쳐봐요. 외국인들이 보면 재밌겠어요? 재미없죠. 나는 거기에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항상 생각하는 거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화나면 화내고 아니 뭐 욕할 때도 욕하고 막 그러다가도 이제 막걸리 한잔 하고 또 화해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한 번 된통 싸우잖아요. 두 번 다시 안 봅니다. 거의. 내가 그거 10년 살면서 여러 번 느꼈어요. 심하게도 얘기 안 했어요. 네. 내 주장을 강하게 얘기했는데 내 주장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두 번 다시 안 보더라고 나하고. 연락도 안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게 이제 일본인데 평소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기 싫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사회 전체가 그렇다 치고요. 그거 드라마로 찍으면 얼마나 밋밋하겠어요. 재미없죠. 네. 나는 거기서 온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안 그렇잖아. 보면 막 그거는 이제 가상세계를 그리기 때문에 네. 속내를 그대로 다 드러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뭐 다테마에만 가지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재밌기도 하고 기상천외한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데 드라마라든가 이런 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나는 그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이제 노래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면은 한국은 사실은 K-팝이라는 게 한국 고유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미국의 팝송이라든가 미국적인 어떤 음악들을 전맥을 엄청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글로벌제신 된 거예요. 한국 K-팝은. 거기에 이제 한국의 정신은 항상 그 내부에 내재되어 있죠. 그 뿌리는. 네. 그렇긴 하지만 많이 외국인들도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게 다 이제 한마디로 글로벌제이션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인기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자꾸 이게 형축되는 게 아니라 코리아 뭐 포스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거 뭐 이것만 너무 강조해서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인기 있다 보니까 한국 고유의 것을 그려도 이제 인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사는 모습이 사실 드라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그래서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동안 K-팝에 대해서 엄청나게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한국의 풍경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딱 그려놓으니까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친근감을 느꼈을 거라 봐요. 늘 보던 어떤 그 한국의 그 친근감, 또 한국이란 그 케이팝에 대해서 푹 빠져 있는 케이팝 그 소위 말해서 BTS의 아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가질 거라 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 보니까 그 배경 묘사들이 너무나 한국적인 묘사들이 아마 되게 친근감을 느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BTS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뉴진스라든가 뭐 가서 공연하면은 막 엄청난 인파가 몰리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한국은 전 세계하고 이렇게 호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많이 그 뭐랄까 상호 녹아들었다 그런 느낌이 왔는데 일본은 그런 부분에서는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 일본이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서 그럴 때도 인기가 있었을 때조차도 굉장히 일본적이었어요. 일본 고유의 것이었고 일본의 독특한 것이었다고. 그 사상조차도 보면 이야기 나는 처음에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한국어로 그렇죠. 센과 치히로의 가미가쿠시라고 그래요. 가미가쿠시라는 신 숨기기 이런 뜻이네. 가미가쿠시라는 얘기는. 근데 그게 왜 행방불명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걸 처음에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스토리가. 너무나 이질적이라서. 그런데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독특하고 새롭고 기상천외하고 그런 걸 우리 애니메이션에서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 건데 나는 스토리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일본에 그렇게 오래 유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게 뭘 말하고자 하면 일본의 독특한 사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본은 사실은 사상적으로 보면은 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종교가 지금 뭐가 있나요? 사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걸 뒤집으면은 모든 곳에 신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모리 총리라는 사람이 한 분은 일본은 가미노 군이 신의 나라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곳곳에 신이 있다. 모든 것에 신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문매를 맞았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나이 있는 사람 중장년에서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일본이 지금 현대 21세기 일본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일본에서는 기독교도 거의 없고요. 천주교, 불교도 거의 없고 신도 하나 있다고 보는데 신도도 지금 신이 없잖아요. 인간선언에서 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신도의 그 신사에 가서 뭘 하느냐 내가 신사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거기에 정신이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동전 던지고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나무 같은데 바른 여문 같은 거를 적어가지고 갖다 거기다 거는 거. 딱 이게 두 가지더라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부적 같은 거 사고. 여기에는 우리 한국의 그 불교의 우리는 불교 절에 가면은 주로 어떤 겁니까? 고성의 슬픔을 주로 많이 듣죠. 법당에 가가지고 뭐 108배 절도 하지만 고성들이 슬픔을 많이 듣는다고. 그 철학이잖아. 그게 굉장히 깊이 있는 인생 철학들이에요. 정신세계를 많이 느끼는데 일본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신도에 가도 내가 얘기했지. 이건 정신세계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게 거의 한마디로 기복신앙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세계가 어떤 예를 들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서라는 게 딱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신세계의 기준치가 하나 있다고. 근데 일본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드라마라든가 내지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이게 하나의 철학이라고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어떤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를 쫙 일관되게 흐르는 그런 정신 같은 거 나는 찾을 수가 없어요. 원령공주라고 들어봤어요? 그거 알죠. 모노키메. 모노노케 히메. 네. 그것도 보면서 굉장히 특이하다. 근데 결국에 다 신 얘기인 거 같아요. 신 얘기잖아. 다 신 그게 얘기예요. 신 얘기인데 보면 자연신 뭐 이런 거. 자연신이에요. 네. 토테미즘이에요. 토테미즘. 네, 딱 그거예요. 네. 딱 그거예요. 토테미즘이잖아. 그죠? 엄청나게 그 거인같이 그리는 것도 보면 그것도 이제 자연신 같은 개념이잖아. 그제? 자연을 오염시켜가지고 네, 자연신이. 네. 그런 맥락이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 그런 맥락이에요. 아까 그래서 일본은 신의 나라 했던 그 총리의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 하니까 어떤 드라마든 뭐든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가 결국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정신세계를 대체로 그리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 기독교도 있죠. 성서도 있죠. 경전도 있죠. 불교도 있죠. 그다음에 천주교도 있고 그다음에 유교도 있어요. 아주 강합니다. 이 한마디로 다 정신세계예요.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죠. 그다음에 석가모니죠. 네. 그다음에 공자 4대 성인이라는 소크라테스만 여기에 없을 뿐이지 3대 성인이 한국은 엄청나게 생활 속에 녹아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세계가 굉장히 뭔가 딱 단단한 거예요. 거기에서 바탕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단단한 거죠. 절대 저래서는 안 된다는 게 있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권선징악이 어떻게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면은 좀 약간 천박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잘 녹아 있으면은요 그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 저렇게 사는 게 참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것들이 한국 드라마에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은 이 문화 자체가 세계로 뻗어나오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멋있다. 배우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볼까?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일본 드라마 보면요. 잔잔한 스토리가 재미있고 그런 거지 약간 감동 물론 있긴 있겠지만 친절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감동 같은 건 있어요. 일본에. 일본은 항상 친절을 남한테 친절하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있으니까 네. 그런 건 있는데 그 아주 정신세계에 깊은 그 어떤 감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죠. 분명히 당연히 있어요. 앙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일본의 영화. 그걸 봤을 때 내가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거는 뭐냐. 장인 정신 같은 것들이 그 앙꼬 팥을 가지고서 뭘 하는 거 그 어떤 할머니가 인간성 같은 거 인간의 아주 사랑 같은 거 느낌 뭐 이런 거 그걸 그 녹여들여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고레이 감독이라고 아주 일본의 유명한 감독이죠. 한국에 대해서 엄청 그 친한 파입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 영화는 감동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독특한 감독이에요. 그분이. 아베가 가장 싫어하는 감독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감독이 그 만비끼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만비끼라는 게 뭐냐면은 그 슈퍼마켓 가서 그 훔치는 거 있죠. 그걸 조절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 상을 받았어요. 그 아베가 그걸 싫어해가지고 왜 그러냐? 일본의 부정적인 부분을 민낯을 보여주는 거니까. 민낯을 보여주는 영화를 했다. 그래서 싫어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한국은 그럼 어때요? 기생충. 한국의 기생충 영화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민낯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민낯을 네. 그 네. 빈부격차에 아주 민낯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감독을 우리 대통령이 욕합니까? 누가 비난합니까? 한국의 그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줬다 이래가지고 비난하는 사람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너무 달라요 한국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자꾸 감싸려고 그러고 뭔가 포장하려고 그러고 그 조작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일본 사회 전역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닷대마예요. 혼내하고 다른. 이런 부분들이 한국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감이 가면서 나름대로 퍼져나갈 확장성이 있는데 일본은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내부 지향적이죠. 그래서 뭐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일본은 내부 지향적인 거예요. 자꾸. 이런 부분들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일본 MZ세대에서는 한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거 일본 극우단체들이 혐한 시위를 벌이던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이 지금은 일본 MZ들의 성지가 됐다는데 지금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류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야, 영향력으로 치면은 뭐 아꼬가레라는 단어가 딱 정확합니다. 아꼬가레, 동경. 일본의 10대들은 한국을 동경한다. 한국 거라면 명단한 건 다 좋게 본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이제 그 시노쿠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은 일본에 가보면은 이제 화교들의 촌이 그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막 그 중국 특유의 그 막 용 있고 그다음에 빨갛게 그냥 그 단청문이라든가 누가 봐도 중국 모습 중국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마을들이 있다. 화교들이 사는. 네. 한국의 옥구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마을이에요. 그냥. 그 여기서 내려서 그쪽 걸어 가보면은 다른 여타 일본 동네하고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네. 다만 이제 거기에
한국 음식이라든가 한국 뭘 파는 가게들이 대부분이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인기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한류가 퍼지면서 한류 갔다가 또 찬물을 끼얹었다가 2차 한류 갔다가 또 끼얹고 3차 한류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거기에 옥구보가 거리가 썰렁했다가 확 폈다가 썰렁했다가 확 폈다가 계속 그랬었어요. 거기 또 우익들 그 소위 말하는 데모하는 아주 우익들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죽어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고 다 죽어 뭐 거의 그런 팻말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데모를 하면서 그랬던 동네예요 거기가. 근데 지금은 아예 사라졌는데 그게 아베 때 아베 8년 동안 그 짓거리 하고 돌아다녔어 그 인간들이. 아베가 혐한을 하니까 그게 정부가 뒷받침해 준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때.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일본은 망한다. 사회 전체 정신 상태가 저래가지고는 절대적인 확장성이 없고 저건 위축적이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게 데모를 하는데 경찰들이 그냥 뻔히 보고 앉아있는 그런 나라가 그게 흥하겠냐고. 내가 망하겠다고. 그래서 한일 역전 이거는 명백히 일어난다고 본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아베 죽고 나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거 보면요. 그 데모대 그 1000몇 번씩이나 돌아다니면서 한인타운만 돌아다니면서 그 짓거리를 했는데 그게 1000몇 회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권이 뒤에서 백업 안 해주면 그게 가능했겠냐.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은 그게 증거가 되잖아. 증명이 되잖아. 이 아베가 얼마나 한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오구보는 정말 뭐 한국에 대해서 존경하는 젊은이들은 그쪽에 다 가는 거죠. 거의 뭐 성지나 마찬가지죠. 네. 한국에 대해서 악고가래를 일본 말이 딱 악고가래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일본 젊은 청들은 오구보는 거의 성지순례지 뭐 거의 가보니까 그게 주말 되면은 가면은 막 그냥 나도 그게 뭐 여러 번 다녀봤지만 조그만 골목들 막 아기자기하고 그래요. 근데 뭐 많아 굉장히. 근데 한국 특히 이제 액세서리라든가 가수들이라든가 연예인들의 사진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걸려 있고 그것도 많이 팔고 한국적인 그 냄새가 불쑥불쑥 나는 그런 기념품 같은 것들 정말 많이 팔고. 화장품도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서 아마 화장품들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신옥구보는 그런 게 아니고 시부야가 거의 신옥구보 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조만간 한번 일본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시부야는 뭐 완전히 거기는 명백히 100% 일본 지역이었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이 모이는 시부야 거리였는데 거기에 상가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더니 싹 물갈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옥구보에 있는 거기에서 잘 나가는 가게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그때 참 저항이 좀 심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전통적으로 너무나 일본적이고 일본의 젊은이들의 메카였는데 여기에 한국에 들어온다. 점령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얘기 나눴는데 일본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이제 좀 히트될 때가 있어요. 그 히트될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일본에 살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 중에 특히 그 혐한이라든가 이런 게 내가 유학할 땐 참 심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베 총리 시절에 그 8년 가까이가 혐한 세력들이 아주 종횡무진으로 휘젓고 다니던 시절이라 보면 돼요. 그러다가 2019년 수출 규제가 생기고 노재편이 일어나고 그랬던 게 몇 년 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한일 관계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악고가래한다. 아주 놀라운 얘기죠.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일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노골적인 혐한은 잘 묵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 뭐 비판하는 대상이 못났을 때 그게 묵혀 들어가지만 비판하는 대상이 잘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제 시기한다. 지가 못나서 저런 얘기한다. 그렇게 돼요. 객관적으로. 그 일본 내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는 거 보면은 앞으로 한일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줄기차게 앞으로도 한일 역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생각입니다.
네, 말미에 이제 뭐 일본 내에서 뭐 혐한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의 MZ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한일 역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일본과의 관계를 또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또 그런 흐름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각자 위치에서 뭐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찬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